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후 전북의 수산업은 그 기반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어민의 고령화와 인력난은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 수산업의 재도약과 고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첨단화와 수출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새만금 스마트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가 착공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 수산업의 현실과 함께 수출가공 종합단지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 김태영 한국식품연구원 박사, 그리고 정정진 선진레이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박 과장님, 얼마 전에 이제 그 오늘의 주제지요. 스마트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가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아마 뭐 여러 해 전부터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 배경과 또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은 예로부터 서해안의 대표 수산 도시로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 사업과 최근 해양 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업이 매우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특히 김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 K 글로벌 그 시푸드에서 김 산업이 그 전 세계 수출의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네. 한국 김이 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군산은 우리 국내 김 생산의 한 6 내지 7% 정도의 물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가공 공장에 들어설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물김 전량이 다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수산식품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요. 특히 2019년도에는 새만금과 수산업의 상생 발전 사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4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요. 특히 이제 그 이번에 기공식을 갖게 된 스마트 수산 가공 센터는 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2022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380억 규모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산식품 종합단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우리 군산시 수산업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합단지 명칭 맨 앞에는 지금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요즘 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아마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이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박사님 어떤 기술들 활용될 예정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식품연구원은 본원이 정북으로 내려와서 기업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업 중에 대표적인 일환으로 이 새만금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의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설계하고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수산가공센터의 경우에는 낙후된 수산가공 분야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그리고 전북 지역의 수산물을 이제 고도화함으로써 지역 특화 식품 가공을 선도하기 위한 이제 해수부의 선도 사업으로 맞게 저희가 구축을 하였고요. 해당 그 새만금 수산가공센터는 크게 세 가지의 전략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마트 해수업에 대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료 검수 그리고 선별에 대한 특화된 이제 공정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 특화 스마트 가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해썹이라는 거는 저희 제조 공정 및 그다음에 해썹을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를 시키고 자동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공정이 이제 실시간으로 연계되고 그런 생산 체계를 의미합니다. 스마트 해썹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고 기본 시스템으로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원료 선별, 검수, 가공 생산, 그다음에 포장, 출하, 물류 유통 과정을 전반적인 과정을 IoT 기반의 공정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레벨 2 이상의
최적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군산시 그리고 전라북도가 수산가공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전국 수산가공 업체에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식품의 식품 안전성 향상 및 스마트화를 통해 수산식품 산업의 선도를 좀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국내에 이런 정도 규모 시설에 그런 그 첨단 기술들이 반영된 전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산 가공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와 동시에 MES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까지 이제 예.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기술 수준을 보유한 곳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군산시를 필두로 한 자치단체와 또 이렇게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이 또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또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민간 기업들까지 또 여러 참여를 하면서 사업의 그 규모와 내실이 더 튼실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아마 국내 여러 가지 대표 간판 식품 기업들도 여러 참여를 한다고 들었는데 기업들의 면면 또 전체적인 규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은 그 투자 협약 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 계약을 마치고요. 네. 이제 순차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사실 초기에는 기업 유치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예, 뭐 다행스럽게도 새만금 산업단지의 뛰어난 입지 여건 그리고 물김의 우리 군산 물김의 우수성 그리고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된다는 점, 그리고 그 수산식품단지에 딱 적합한 인프라 등을 이제 저희가 갖추고 이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월에 그 모집 공고를 통해서 풀무원을 비롯해서 11개 그 수산식품 전문 기업들이 그 저희가 그냥 선정을 시켰고요. 그 중에서 총 2,400억 원의 투자를 해서 한 5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11개 기업 중에는요. 가장 저희가 지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저희가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던 마른김 김 관련 공장이 지금 5개소가 지금 그 입주하는 걸로 대규모 최신식으로 지금 입주하는 걸로 확정되었고요. 네. 뭐 여기 5개라는 거는 좀 재래 공장으로 따지만 15개 수준의 규모 있는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풀무원은 육상김 플랫폼을 구축하고 예. 또 그리고 이제 HMR, 밀키트 그리고 이제 스낵김까지 다양한 수산식품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국내는 물론 이제 수출 시장까지 겨냥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금액도 뭐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또 일자리가 요새는 뭐 500여 명 정도 생기는 자리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게 잘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에도 큰 보탬이 되겠군요. 우리 그 정 대표님 운영하시는 선진 레이버도 지금 그 업체들 중에 하나이시지요. 네. 기업들이 뭐 투자할 때 여러 가지 그 리스크도 따져보고 뭐 가능성도 따져보고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됐고 뭐 제일 중요한 것 어떤 기대 효과를 예측하시는지요? 프리미엄급 일본 수출용 마른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물김이 생산돼야 합니다. 네. 우리 고군산 일대의 양식장 시설은 정통 일본식 양식 시설을 하고 있어 일본 수출용 원초를 생산하기에 최적지라 생각하고요. 산업단지 내에는 국내 최초 심해의 청정해수 인수라인 공급, 예. 그리고 체계화된 폐수 처리 시설, 수산식품 가공 공장이 인접해 있어 물김의 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하여 프리미엄급 마른김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도내 수산업의 현실태를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비전이랄지 향후 방향성을 또 인식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김 박사님, 우리가 새만금 사업이 추진되는 지난 그 뭐 한 세대 동안에 지역의 그 수산업은 갈수록 내리막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이제 이 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기대 효과가 이렇게 크다면 그동안에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세한 산업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네. 전북 도내의 식품과 관련된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연구 기관들은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산식품에 이제 특화된 연구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규모도 굉장히 작고 네. 그다음에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판로 개척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수산식품이 뭐 그 군산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김이 상황이 상당히 이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 대표님, 우리가 지금 지난해 이제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돌파를 해서 뭐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김이 뭐 최근에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뭐 잠깐 언급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원초 물김이 뭐 굉장히 오랫동안 물김 농사를 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지역 어민이나 어가나 이제 업체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고 외부에서 볼 때 지역의 어떤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단 말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참 우리 지역에는 좋은 물김은 생산되지만 가공 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생산지보다 가공업체가 들어선 타 지역의 이익과 인지도를 높여주는 아픈 현실이고요. 수산식품 단지의 프리미엄급 수출용 마른김 가공업체와 화입, 구이, 조미업체의 김의 종자부터서 원초, 마른김, 구이김 등 수산식품 원물이 가공 후 완제품만 우리 지역을 나갈 수 있도록 수산식품 단지를 확대하고 연관 기업이 입주하도록 방향의 틀을 짜서 지원한다면 모든 사업의 주도권이 바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 앞서 해주신 답변 듣고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선유도 고군산군도 쪽에 있는 게 지금 일본하고 같은 방식이어서 일본 수출하기에 좋은 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 김이 대일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미주나 이런 데 쪽으로도 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품목이나 뭐 저희가 좀 다른가요? 농사품이나? 일본에 가는 김이 가장 비싼 값에 풀리고요. 일본의 품질 기준을 우리가 맞춰놓으면 예. 전 세계 시장 어디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본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을 타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런 그 시설의 영세성, 그 다음에 핵심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지역에서 관련 산업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종합 단지가 설치가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 나온 것처럼 가공, 또 유통, 또 수출까지를 전체적으로 산업의 전 주기를 또 다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 지금 뭐 관련된 시설들 한참 구축되고 있지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가공 공장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수 문제가 용수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네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 가공 공장에는 대규모의 해수와 담수가 같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 이후로 연안 지역에는 담수는 풍부한데 해수가 그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해안이나 섬 쪽에는 바닷물, 해수는 풍부한데 담수가 공급이 안 되는 현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김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 3만 톤 규모의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지금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비흥도 인근 해역에서 수산식품 단지까지 해수를 취수해서 2.5km 구간을 관로로 연결해서 식품 단지까지 끌어오는 공사를 지금 대규모 공사를 지금 작년 6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내년 김 공장 입주 전인 내년 6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방금 우리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우리 전북 김 산업은 비록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네. 아마 국내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생적인 프리미엄 김으로 생산돼서 아마 전국 최고 수준의 김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슨 명동에 있는 그 대형 마트에 들어가서 김을 싹쓸이해 간다는 그런 뉴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최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우리나라 김 산업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이 시설이 또 잘 가동이 된다면 지역 관련 분야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김 산업은 이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마른 김 가격은 평균 3배에서 5배 차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한국의 어민이 만들어 놓은 물김과 일본의 어민이 만들어 놓은 물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공의 공정 일일이 지나고 나면 일본은 3배에서 5배의 가치성이 향상되고 우리나라 김은 그냥 가치 변화를 못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껏 물김을 단순 건조 시설로 건조해 했고 일본은 식품으로 탄생을 합니다. 탄생 자체가 다른 일일의 차이에 가치성이 3배에서 5배 차이가 난다고 보니 우리는 이제 변화를 해서 우리 산업단지에서는 대량 생산보다는 가치성을 높이는 산업단지로 이렇게 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가가치가 차이가 납니다만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김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꽤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그러면? 선호도는 꽤 있지만 우리가 일본의 품질을 부합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용수 문제, 그리고 이물질 선별 문제 이런 부분을 위생적인 시설도 미흡하고 기계 장비에 있어서 일본은 이물질 선별과 엑스레이 검사까지 하는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적극 벤치마킹해서 우리 산업단지에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뭐 여러 그 해썹 시설이나 첨단 시설들이 대거 도입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 김의 어떤 품질이 확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군요. 김산업 성장 가능성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 관련된 가공 쪽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불량 이물 섬멸 이런 쪽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최근에 영상 처리라든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좀 더 좀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저희 그 글로벌 K푸드, 푸드테크와 같은 이런 첨단 기술들을 접목을 충분히 시킨다면은 저희 김 산업이 이제 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한번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과장님. 김 수출액이 2010년 아마 1억 불을 달성했을 겁니다. 그 뒤로 이제 금년도 10억 불까지 단속하는데 15년 동안 10배 급성장을 했거든요. 거의 뭐 바다의 반도체란 말이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 이 본 사업을 통해서 이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연간 400억 내지는 500억 정도의 물김이 지금 그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가공 단지에서 마른 김 그리고 조미김, 스낵김 그리고 이제 냉동김밥까지 이제 다양한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수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김양식 어업인 소득 증대가 가장 중요한데 김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유통 그리고 물류 등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해서 아마 지역 경제 전반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장님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뭐 그 김이 바다의 검은 반도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높고 비싸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그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군산에서 육상에서 뭐 김을 개발하는 그런 시설도 지금 구축이 된다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로 이제 해수온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제는 이제 김을 바다에서만 계속 생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야겠죠. 미래를 대비해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김을 육상에서 그리고 오염에 차단된 안전한 그 물김을 육상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게 육상김 양식 기술 개발이거든요. 이 문제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국내에서는 가장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도에 전라북도와 그리고 그 풀무원 그리고 공주대학교가 함께 그 김 육상 양식 핵심 기술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금년도 그 5월에는 해양수산부 국책 R&D 과제로 육상김 R&D 과제를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풀무원이 우리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풀무원이 컨소시엄 업체로 네.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이제 29년까지 우리 식품단지에 그 육상김 그 대규모 실증 단지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육상김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선제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 대표님, 그 바다 양식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어려움들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더불어서 육상 양식의 그 가장 큰 강점과 또한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바다 양식은 김은 표층 수면에서 자라고 때로는 공중에 노출을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고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서 양식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예. 있는데 이런 문제는 더욱더 가속화될 걸로 예측을 하고요. 육상 양식은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차근차근 극복하고 만들어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성급한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육상 김양식이 조금 예상되는 문제점은 해봐야 또 문제가 노출이 돼서 또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현재 지금 당장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육상 양식은 세계 최초로 우리 군산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어느 지역의 어느 산업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일이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세대에서 이런 것을 연구 개발을 해서 미래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급함보다는 천천히 차근차근 연구 개발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국 최초로 그 전북에서 이제 육상 김 양식 시대가 열렸는데 기술 개발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이나 변화를 또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세계 최초다 보니 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하면 새로운 문제에 많이 직면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쉽지 않은 과제인 건 확실하지만 그 지금 이 과제에 풀무원만 단순히 참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시는 대표님부터 해서 지금 전국의 유명 그 공주대학교를 주관 대학교로 해서 많은 대학과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지금 해수부 국책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새만금 식품단지에 있는 풀무원에서 실진단지를 여기서 구축하게 된다는 거죠. 각각의 연구를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물론 경제성까지 이제 확보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이 과제가 2029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2029년을 대비해서 그때 이제 연구 과제가 완성된다는 전제 하에 그때는 이제 그 확산과 보급을 또 저희는 또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육상김 확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블루푸드 테크 산업을 저희는 지금 2단계 지금 식품단지와 더불어서 2단계 사업으로 저희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위한 그 부지 확보도 지금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9년을 맞이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혹시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다에서 양식하는 김을 육상에서 어떤 그 시설들을 갖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좀
개괄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다에서 거의 저 채묘를 해서 거기서 육상 그 저기 분망해서 바다에서 못 그 논에서 못 자라는 것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육상 김양식은 대규모 바이오레이터는 육성의 수조를 만들어서 네. 거기 안에 직접 포자를 키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안에서 포자가 분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엽채가 성장하면서 그 수조 안에서 김을 바다에 나오는 김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그 육상에서 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 가능했고요. 또 어떤 오염원이나 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오염원도 그걸 차단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조절을 하기 때문에 좀 계획 생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완전히 경제성까지 가기는 많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비용과 그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것도 바다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그물 망에다가 포자를 붙여서 증식시키는 방식인가요?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 풀무원에서 하는 방식은 직접 엽채를 띄워서 키우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1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을 때 일정 기간 내는 그 수익을 좀 넘어서는 정도의 생산 양이나 소득이 나와야 될 텐데 그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뭐 많은 연구진들이 함께 그래서 우리 정 대표님도 거기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종묘 생산 과정들을 뭐 거의 한 200여 명의 연구원들이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이제 뭐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산업도 전통적인 생산과 가공 이외에도 뭐 신산업도 좀 육성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을 좀 개선하고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할까요? 제가 이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과제를 이제 함께 하면서 예. 저희 수산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그 중요한 과제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블루푸드테크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예. 이 블루푸드테크라는 거는 해양수산 그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식품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의 이제 융합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그러한 분야인데 이게 결국은 그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미래형 수산식품 산업의 이제 핵심 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단순한 어업의 고도화라기보다는 이를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뭐 바이오 그다음에 ICT 기술들을 융합해가지고 해양 기반의 첨단 식품 산업의 전체를 이제 전환하고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해양 식품 산업의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K 블루푸드 산업의 육성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을 조금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설이 새만금 스마트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기 때문에 김 수출가공 종합단지가 아니잖아요. 김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산식품 또 다루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김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수산식품들 뭐 내수가 됐건 수출이 됐건 어떤 품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이제 지금 건축되고 있는 구축을 네, 이제 네. 하는 이 스마트 수산가공 단지에 군산시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했었던 그 제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그 어묵 만두.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볼카츠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메인의 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요 그 종합단지에서 이제 생산하고 이제 출하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브랜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로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네. 그렇게 좀 마케팅 전략도 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묵이나 뭐 볼까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생선류를 뭐
갈거나 이렇게 2차 가공을 해가지고 또 다른 부가가치를 좀 네.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지금 11개 들어와 있는 업체들 중에 그 관련된 것도 연구를 하거나 생산을 할 검토를 하는 업체들도 있는지요? 아직 이게 이제 아직 제품화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기 안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네. 예, 같이 좀 제품화해서 향후에 요거가 이제 요 스마트 수산 가공 단지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예,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든 생각입니다만 어묵이나 뭐 이런 부분은 또 부산 쪽에 워낙 대규모 가공 업체나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군산 쪽에서 또 오징어랄지 뭐 홍어랄지 뭐 이런 그 전에 해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잘 안 나던 것들이 나거나 좀 적게 나던 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종합단지에서 좀 대응하거나 검토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검토해 볼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저 대표적으로 우리 군산에서 홍어가 네. 연간 한 1,45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연중. 예. 근데 이게 지금 전국 생산량의 45% 정도 네, 차지합니다. 네, 네. 뭐 타 지역에서 예전에는 워낙 유명한 곳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브랜드 가치가 지금 아직 덜 홍보돼서 그렇지만 지금 생산량으로 보면 그렇고 제품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방금 우리 저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어만두나 그리고 저기 우리 그 어묵 관련해서도 제품으로 할 수 있고 2차, 3차 가공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그 온나 여기 난류성 어종으로 생각되는 오징어가 우리 군산에 대거 생산돼서 이것도 한 2,500톤 정도 갑자기 생산돼 가지고 예. 위판이 돼 가지고요. 이 부분들을 그냥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HMR이나 밀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보여지고요. 이미 지금 이번에 들어온 업체들도 그런 업체들이 지금 두세 군데가 지금 있군요. 이미 제품 생산하는데 지역에 나오는 수산물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그분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연구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1차 생산물 자체가 그 어획량이 들쭉날쭉해서는 그 산업을 이끌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와서 그런 사업들이 또 추가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식품 육성과 발전, 우리 뭐 어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정부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고 또 어떻게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과장님.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식품 전문 기관 그리고 이제 기업인과 우리 특히 이제 어업인까지 같이 산학연 협력 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그 사업 초기부터 전북도와 함께 그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한국식품연구원 그리고 한국식품인증원 뭐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 이번에 군산대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라이스 산업 협력 사업이 저희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네. 금년부터 이제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수산식품 인력 양성과 그리고 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분야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버넌스를 통한 이제 기업 지원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군산 식품단지가 대한민국의 K푸드 선도 지역으로 나가면서 정부에다가도 관련 연관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정부 예산도 많이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주도 하에 블루푸드 산업에 대한 육성 로드맵을 네. 좀 수립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새만금 그리고 군산과 같은 이제 서해권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피지컬 AI라든지 로봇 등의 이제 첨단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방안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서 생산 공정 최적화 기술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품의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개발들도 좀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수산업의 제도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예. 현재 해수부 김 건조기 정책 지원 사업을 보면 노설비 교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에, 생산성 향대나 노설비 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치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식품으로 탄생할 수 있는 우리 수산식품 내에 신규 공장들도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 10년 전, 20년 전쯤에 저희가 취재할 때는 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그 밑에 어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어 추투입 사업이랄지 예, 예. 이런 바다 목장화 사업 이런 것들이 수산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였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서 조금 더 벗어나서 바다 환경도 많이 변했고 하니까 이제 추가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첨단화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정책도 좀 선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변모를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은 특히 이제 새만금 내측이 우리 수산물의 어획의 그 산란장 기능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막혀지면서 아무래도 그 실질적인 그 어획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목장, 인공어초 뭐 이런 다양한 수산 자원 증식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유지하고 또 오히려 또 증가하는 품목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는 좀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네.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다양한 수산 정책들이 지금 반영됐다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수산식품 가공단지 사업도 지금은 이제 단지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생산해서 가공 그리고 수출까지 이르러서 어업인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어업인들의 소득도 높이고 새로운 지역 경제에 새로운 그 신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의 수산 미래 비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새만금 스마트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착공을 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K 시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또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이 종합단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종합적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정 대표님 해주시죠. 무엇보다 품질 개선을 통한 마른 김의 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단지의 마른 김이 식품으로서 안전성과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생산되는 설비와 시설을 갖춘다면 전 세계 김 관련 기업들이 모두 새만금 단지로 올 것입니다. 꼭 올 수밖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분야의 선진지인 일본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른 김 친환경 수출 전문 단지가 되도록 우리 입주 기업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김 박사님. 전북 그리고 이제 새만금 수산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화 기술들이 적용된 첨단 스마트 수산 가공 연구개발 시설 구축 그리고 비즈니스 글로벌 수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김을 중심으로 한 K 시푸드 급 성장이 우리 지역 수산업에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출 경쟁력의 핵심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 체계 구축이 최우선이겠는데요. 저희 식품 단지가 새롭게 조성되고 그 최신식 장비를 도입한 그 가공 공장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이게 우리 식품 단지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앞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규격에 맞는 그 고품질 수산식품을 생산하게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 군산 수산물이 글로벌 시푸드를 K 시푸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만금 사업 이후 끝없이 내리막길을 걸어온 전북의 수산업. 새롭게 들어설 스마트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가 지역 수산업의 반등과 부활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